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편성 두수가 굉장히 많아요. 풀게이트 편성이 많고, 오늘도 대망의 그랑프리 대선 경주가 9경주에 펼쳐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경마는 고배당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혼전도의 양상을 띠는 경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배당에 좀 포커스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갈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의 추천 경주는 4경주, 5경주, 7경주 4, 5, 7경주 이 3개의 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고요. 그럼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인데요. 안쪽에 1번마 더 밀어붙여, 또 9번마 라운 로키, 10번마 골든 스텝, 8번 거친 오름, 안쪽에 3번마 메가 챔프,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1번 게이트의 문세영, 더 밀어붙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사실 혈통적인 대신은 높지 않은 마필입니다. 더 부릴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많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여건이나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더 밀어붙여가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인정 안 합니다. 그렇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오히려 후공 막군 쪽이 좀 낫지 않나 보이시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9번마 라운 로키가 데뷔 이후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힘도 많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라운 로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저는 이 8번 거친 오름이 최고의 복봉이라고 봅니다. 이 거친 오름 같은 경우는 지난번 1300인데 1300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우는 다시 1000m입니다. 1000m에서는 역시 선의권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 않고 흐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안쪽에 더 밀어붙여도 선회가 가려고 안쪽을 파고들 테고, 4번 파워스윙, 9번 라운 로키,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향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거친 오름이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친 오름이 1000m라면 상당히 재밌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지난번 1300 의미가 없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감안해 본다면 8번 거친 오름이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지 않나 기대가 되는 복봉이 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반적으로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입니다. 10번마 담비가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안쪽에 1번마 앤드리스 러브, 또 2번마 파이어볼, 5번마 우낙 하비오, 9번마 리틀 윙,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 일단 이 담비라는 마필은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착순권을 감안해 본다면 편성은 제대로 만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담비라는 마필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좀 외곽을 도는 아쉬움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담비라는 마필도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인기마로 대두가 됐던 마필인데, 능력 발휘에 좀 한계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리면 조금 낮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곽 게이트라는 불리함을 극복해내기도 쉽진 않다. 따라서 충만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이지고, 이 5번 우낙 하비오가 지난 9월 달에 거세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거세 이후 첫 번째 경주였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제 두 번째 경주라는 점에서는 거세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우낙 하비오에게도 모처럼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경주 최고의 복병은 6번마 이집션입니다. 지금 3살에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집션이라는 마필도 단거리에서는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3살짜리 마필이고, 또 상대마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 않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이집션의 입양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만은 없어요. 또 비인기 마필과 인기마의 격차도 크지 않은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마 연하나 배팅보다는 뭐 5번마 운학 하비오랄지 6번마 이집션 요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마 편성이죠. 6번마 상비군이 뭐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고 11번 동해비카, 3번마 헤일로버드, 또 해누리, 뭐 땡스빈, 큐피드파크, 데드티글까지 뭐 여러 마리 필이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 이번 경주도 역시 뭐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상비군이라는 마필이 지난 11월 달에 주행 중지를 당한 이후에 뭐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승급전이었었는데 역시 좀 능력 발휘에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편성으로만 보면 상비군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상비군이란 마필도 그 육군에서 아주 약한 편성에서 지난 10월 15일도 뭐 우승을 거머쥐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뭐 후진 3번 게이트에서 후진입 뭘 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비군도 뭐 무시는 못합니다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전부 2% 부족한 감이 있고 일단 4번 큐피드 파크가 좀 관심 마필입니다. 큐피드 파크 같은 경우는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의 혜택을 좀 보는 그런 마필이죠. 또 선의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가 있고 안쪽에 뭐 1번,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을 장악하려고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큐피드 파크가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 또 어느 정도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큐피드 파크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은 마필이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3번 큐피드 파크를 배팅에 축으로 놓고 중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4경주 혼합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혼합 4군의 신망경주 신의 마필 간의 접종 경주죠. 능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일단 인기는 안쪽에 1번 게이트의 시카고 아트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한 그런 마필이죠. 뭐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12번마 로스인 드라마 3번마 에마비상 11번마 대성만리 또 그리고 9번마 올레 스피드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충마가 없습니다. 이 1번마 시카고 아트라는 마필은 피드백 자마예요. 제가 피드백 자마를 좀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뭐 경주 적응 자체도 빠르고 스피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아트는 그 목의 쪽 혈통이 사실 별로 그렇게 유전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성은 물론 강하지 않아요. 최근에 혼합 4군의 능력 마필들은 이제 다 뭐 어느 정도 승군하고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최근에 혼합 4군 자체가 편성이 약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카고 아트가 데뷔 전부터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혈통적 기대시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간다리면 또 모르겠는데 이번 경주 시카고 아트가 선행을 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레이스 흐름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빨리 전개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거품기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카고 아트보다는 12번 로스트인 드라마 입산 전망이 더 밝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로스트인 드라마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외곽을 감아 돌면서도 입상을 지켜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무리하게 선행 경합을 하면서 아쉽게 3책에 머물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로스인 드라마를 주력 막군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제가 노리고 있는 보병 컨디션의 변화가 좀 일어난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그 마필을 일단 주력 막군은 1번마 시카고 아트가 아니라 12번마 로스틴 드라마 쪽에 주력 막군으로 공략할 겁니다. 뭐 1번마 시카고 아트가 빠지다리면 뭐 배당이 보장이 돼 있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랑 시카고 아트랑 들어와도 뭐 배당이 되는데 시카고 아트가 빠지면서 로스틴 드라마랑 엮인다면 상당히 중고배당이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쌉쌀한 배당 중고배당을 주력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첫 번째 추천 요소가 되겠고요.
오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연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 이번 경주도 기복마 편성이에요. 뭐 제가 좀 관리형 마필 노리고 있었던 마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밋밋하게 그러면서 좀 걸음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째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뭐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벨라로라 중심으로 배당회도로 가는데 8번 송강자, 3번마 샛별아침, 9번마 역대최상, 12번마 유캐슬 이런 말표 팔리죠. 자, 충만 없습니다. 이 벨라로라는 마필도 뭐 1번 게이트에 이점은 지니고 있는데 뭐 지난번이 최선의 레이스였었고 사실 지난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벨라로라도 충마다 이렇게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샛별아침이라는 마필도 뭐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1300은 사실 좀 짧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럼 측면에서 보면 샛별아침도 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는 높진 않은 마필이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팔면 송강자가 좀 낫다고 봅니다. 뭐 지난 10월 달에 너무나도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3착인데 물론 이제 착차는 8마신이에요.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단순한 그 스타트 능력보다는 어느 정도 뚝심이 담보가 돼야지 입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송강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송강자가 좀 낫고 역시 보편권에서 최근에 뭐 액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경주부터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복병이 한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을 역시 노려가면서 주력 막고는 8번 송강자 쪽으로 가져가면서 역시 중고배당을 노리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드림슬루, 6번마 하이유레카, 5번마 포에버킷, 외곽 10번 베스트퀸, 뭐 4번 미라클 투 여러 마리가 지금 역시 이번 경주도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 역시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죠. 자, 뭐 드림슬루도 물론 무시는 못해요. 8주 만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뭐 뚝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생 기수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나 싶고 좀 관심 마필은 외곽이 12번마 베스킨이 1차적으로 눈길을 끕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도 뭐 보여줄 건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또 마체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역시 성장이 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뭐 베스킨이 추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베스킨이 충분히 이번 이런 레이스에서는 한 발을 쓸 수 있는 최근에 좀 주로 자체가 워낙 선행 예비연도의 주로가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베스킨이 그 주로의 불리함도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따라서 베스킨의 선전이 기대되고 5번 포에버킹 같은 경우도 많은 인기를 끄는데 역시 뭐 지난번에는 편성이 좀 약했고 역시 어부질이 경향이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포에버킹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뭐 8번 12번 막권을 이번 경주 어쨌든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레이스이지 않나. 그 대신 배팅의 축은 오히려 8번마 드림슬루보다는 12번마 베스킨을 놓고 가는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칠경주 국산마 4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레이스죠. 충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배당판은 9번마 해리온이 많은 인기를 구가할 테고 여기에 6번마 프로포즈 또 물론 뭐 6번, 9번이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거예요. 그런데 대신 뭐 8번 윈즈스파크랄지 10번마 대기속도 또 11번마 아워캣 안쪽에 장산불패 티즈킹까지 여러 마리가 팔려나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자, 액면적으로는 해리온이 좀 나요. 최근에 뭐 계속 2착, 3착 착순권에 머무르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해리온이 좀 나아 보이는데 왜 역으로 본다면 최근에 지어 짰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이라는 것은 좀 한계가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는데 부담 중량은 2kg가 좀 더 늘어났다는 점도 조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프로포즈가 좀 낫지 않나 싶어요. 해리온보다는. 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도 뭐 노리고 왔었던 마필이고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났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대기로 팔리고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프로포즈도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뭐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따로 있죠. 역시 제 관련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부진해서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 있습니다만 뭐 사인이 좀 있어요. 뭐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레이스를 좀 잘못 풀어나가는 좀 미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역시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공까지 충분히 엮어갈 수 있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팔경주 혼합 3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정말 혼전이죠. 어쨌든 뭐 일본 블러싱 바우와 오마 한감들판 두 마필이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6번마 바람이 분다 군마 절대병기 또 외곽에 12번마 톡톡 여장군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관심 마필은 전 6번마 바람이 분다예요. 이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완전한 비인기 마필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황금들판을 놓고 추천 경주로 가져가서 물론 이제 번개 비후에 뭐 180배 적중을 해냈는데 그때 당시에 황금들판에 바람이 분다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분다라는 마필은 그동안 페루비치 기수가 기승하면서 계속 인기만으로 팔리다가 계속 못 들어왔죠.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뭐 벨리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인기 때문에 많이 밀렸는데 컨디션은 사실 지난번이 더 좋았습니다. 걸음의 컨디션의 변화가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갔었던 마필인데 뭐 3착을 차지했죠. 따라서 컨디션이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또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지난번에 3착이 아쉬움이 있는 6번마 바람이 분다가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랑프리 대상경주입니다. 부산 경마장 또 서울 경마장 마필들 대거 역시 몰려 나왔는데 뭐 최근에 그렇게 그 트리플 라인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그 마필이 등장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맨날 뭐 고만고만한 또 뛰었던 마필들은 계속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트리플 라인이 인정을 하고 갑니다.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2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고 지난번에 대통령배에서도 뭐 오마신의 낙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트리플 라인은 인정이 되고 지난번에 대통령배에서 역시 같은 19조 마필인 파워블레이드랑 동반 입장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뭐 파워블레이드가 역시 다시 한번 대끼를 형성하겠죠. 파워블레이드는 2300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2000m하고 2300은 파워블레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워블레이드는 이번 경주 최고의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파워블레이드보다는 그래도 16번마 클린업 조이가 낫죠. 이 클린업 조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베이스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지금 계속 지금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일단 뭐 5번, 16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변수가 있다면 저는 7마 석세스 스토리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트리플 라인 뭐 파워블레이드에 이어서 3착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고 경주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석세스 스토리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2300이라는 경주거리는 선행마에게 그렇게 절대 불리한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워낙에 장거리이기 때문에 취입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석세스 스토리가 지난번 2000m보다는 레이스 흐름을 느리게 가져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5번, 16번을 기본 막군으로 봐야 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저는 뭐 파워블레이드도 아니고
오히려 7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2300에 선행을 갖다 꽂을 수도 있는, 뭐 우승까지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버텨낼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따라서 5번, 16번, 7번 요 세 마필이 그래도 입상권에는 근접한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명경주도 1번마 썬마스터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가는데요. 2번마 샤인클로버, 6번마 옥녀봉, 또 8번 포리스트리, 9번마 마상규제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이 썬마스터라는 마필도 뭐 1200이라는 경주거리는 역시 나쁘진 않아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랑 호흡을 맞추면서 입장을 지켜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소케시티가 센 마필이죠. 물론 뭐 지난주에는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어쨌든 뭐 썬마스터라는 마필은 컨디션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관심 마필은 8번 포리스트리예요. 지난번에 의외로 졸전을 펼치면서 뭐 꼴찌를 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뭐 1200에서는 역시 추입이 되는 마필이고 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꼴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페르비치 기수가 이번에는 뭐 조교까지 시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나오는 마필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레이스가 맞아요. 포리스트리 입장에서는 이만한 편성에서는 뭐 지난번에 졸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시 한번 입상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 마상기제는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걸림돌로 작용해요. 최근에 계속 선행을 하셨던 마필인데 안쪽에 그리피스나 샤인클로버가 있기 때문에 선행이 불투명하다는 점, 부담 용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마상기제도 장담을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1번 썬마스터와 8번마 포리스트리, 11번, 8번 막권이 상당히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경주인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죠. 자, 6번마 진달래를 중심으로 해서 8번마 코리아 정상, 4번마 천지가, 또 12번마 다이아 삭스, 뭐 5번마 갈라켓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진달래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죠. 지난번에 선의권에서도 능력 발휘를 해내는 그런 모습을 감안해 본다면 진달래가 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지난번처럼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6번마 진달래는 역시 뭐 인정을 나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차권에서는 저는 12번 다이아삭스를 재밌게 봅니다. 이 다이아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첫 우승이었고 이제 승운전이에요. 그렇지만 이 다이아삭스라는 마필은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일 뿐이지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만만치는 않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3마시는 낙승을 거뒀는데 승운전에는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다이아삭스 입장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다이아삭스가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승군전의 편성은 만만치는 않긴 합니다만 뭐 늘어난 경주 거리, 그리고 걸음의 변화, 속도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뭐 다이아삭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지난번에는 선행을 갖고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은 못 가요. 그래서 약하게 보면 안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혈통으로 보면 선행만은 아닙니다. 단순하게 뭐 따라가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못 가고 또 승군전이고 편성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늘어난 경주 거리, 또 걸음의 변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최고의 목병은 역시 외곽의 12번마 다이아삭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번 주 좋은 성적 있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